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지역 정책,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을 찾은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6.7% 득표하면서 4위를 기록하셨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대권 도전 출마를 선언하신 계기에 대해서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97년에 IMF 위기 터졌을 때 그때 문제는 대부분이 경제인데 그 해결 방안은 해법은 정치에 있다라는 걸 느끼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저는 그때 마음 그대로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또 지난 한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대통령이 돼보겠다. 그게 제 결심이고 예. 4년 전에는 바른정당 후보로 4번 달고 나왔는데 그때는 탄핵 직후의 대선이라서 그때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동안 보수가 통합하고 이번에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서 제대로 승부를 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 대한 고민들도 참 많이 하실 텐데 대전, 세종, 충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구체적인 공약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공약을 준비 중이고 예. 오늘 우리 대전의 언론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대전에 와서 한 업체를 방문했는데 예. 그 업체가 자율 로봇, 주행 로봇을 만드는 업체인데 카이스트나 이 지역 대학 출신들 아주 젊은 인재들이 모여 사는 회사인데 예. 세계 1등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대전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대전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도입니다만은 대전이 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 거기 스탠포드 대학이나 버클리 대학의 인재들하고 거기에 연구원들하고 거기에 산업들이 그게 글로벌 경제를 거의 막 쥐락펴락하고 있는 아주 예. 훌륭한 기업들, 인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전이 제가 늘 주장하는 혁신 인재를 디지털 시대의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저는 양명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 길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전이 저는 그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좋은 인재들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 좋은 기업과 산업을 유치해서 대전이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경쟁에서 1등을 치고 나가는데 새로운 성장 산업의 메카가 좀 되면 예.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좋은 기업, 좋은 산업,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타나는 일종의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싶고요. 예. 대전이 보니까 이게 국토의 중심이긴 한데 예. 아직도 보면 호남선하고 연결이라든지 대전역하고 대덕하고 연결이라든지 세종하고 연결은 이게 원활하지가 못한 것 같아서 이 대전과 세종 이거를 메가시티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 굉장히 교통 인프라 같은 걸 잘 갖추면 예. 저는 대전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밖에도 여기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27년 유치하고 대전에 이 야구 이 드림파크를 만들고 이런 모든 대전의 현안들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좀 앞장서서 좀 추진을 꼭 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나 이런 거는 국민 세금이 아껴 써야 되지만 꼭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예. 말씀드립니다. 제가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파악은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제였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를 그렇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되기까지 또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국회 분원이라는 타이틀을 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4년 전에도 지금도 국회가 전체가 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국회는 253개 지역구의 대표로 구성되는 건데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대전이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세종에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세종의사당 법이 통과된 거고 국회의 분원이죠. 네네. 여의도에 여전히 국회가 있고 그런데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저는 통째로 세종으로 옮기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청와대의 경우에는 저는 예.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전체를 옮기는 거는
그거는 제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도 있었고 또 예.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서울에 아직 있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전체가 와야 예. 되지만 청와대는 전체가 아니다. 예, 전체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서울에서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데에서는 벗어나서 예, 예. 언제든지 대통령이 KTX나 헬기 타고 세종시 와가지고 여기 있는 장관들하고 경제부처가 대부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중요하고 이러면 대통령 한 사람 오면 되는데 맨날 장관들이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현재 최대 이슈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화천대유와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야가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우리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 퇴직금이든 산재 보상금이든 50억을 받은 데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정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당에서 이거는 그냥 탈당이 아니라 제명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국회의원이든 대선 후보든 누가 나와도 저는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자꾸 몰아가는데 이거를 설계하고 인허가를 하고 그 주역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진짜 단돈 1원도 안 받았다. 정말 떳떳하다면 아니 그러면 특별검사 또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대선에 임박해서 그 수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다 끝나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거는 민주당 후보가 안 되는 거고 책임이 없다면 그대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특검하고 국정조사 우리 이재명 후보님 제발 좀 빨리 받으시라고 애원하고 싶습니다. 예, 여야를 불문하고 엄하게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 자, 어제 국민의힘 4차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현재 당내 1, 2위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동시에 겨냥을 하셨습니다. 두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뭘까요? 그 윤석열 후보님에 비해서는 그 훌륭한 검사였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후보님 비해서는 제가 22년째 정치하면서 정말 깨끗하고 당당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저를 공격할 일이 없을 거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님이나 홍준표 후보님 두 분 다 제가 경제, 안보, 다음 대통령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정책적인 능력, 그다음에 국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은 감히 제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제 해결 능력은 유승민이 낫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11월 5일에 최종 결정이 될 텐데요. 말씀하신 문제 해결 능력, 그런 본인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다고 했을 때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됐으면 하시는지 또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예. 지금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이 진행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로 자꾸 이렇게 굳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낙연 후보께서 반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재명 후보가 되면 저하고 저 유승민과 이재명을 국민들께서 비교를 해보시면 저는 정치를 해온 길이나 살아온 길이나 또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런 거하고 제가 주장하는 정책들하고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유승민은 진짜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굉장히 다른 후보를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제 슬로건 중에 하나가 강하다 유승민인데 제가 경제에 강하고 안보에 강하고 미래에 강합니다만 제가 특히 강한 게 민주당에 강하고 제가 특히 강한 게 이재명에 강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진짜 하고 싶으시면 저 유승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야겠네요.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